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아침 흐름을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짧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중요한 흐름만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26년 3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이 더 선명해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 경쟁과 갈등도 동시에 불붙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중동 정세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 여파가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농어민 부담, 추가 경쟁 예산 논의, 시장 심리까지 차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정책 방향, 사회 이슈 수사, 고속도로 사고의 감동적인 장면, BTS 컴백 공연으로 인한 대규모 교통 혼잡 예상, 그리고 절기춘분의 포근한 날씨까지 아주 다양한 소식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건씩 따로 보기보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먼저 정치권부터 가겠습니다. 당정청이 조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법안이 올라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조율했다는 표현이 붙었다는 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방향을 맞춘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가 아니라 권력 핵심부가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해체 수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치적으로 왜 중요한지 보셔야 합니다. 여당 쪽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라고 말하고 야당 쪽은 검찰 해체 수준의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안을 놓고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필리버스터까지 돌입했다는 건 단순 비판이 아니라 의사진행 자체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국면은 법률 문구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니라 국가 수사 체계를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6.3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이 첫 합동 토론회에서 맞붙어 정책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에 대한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굉장히 선거다운 뉴스입니다. 겉으로는 정책 경쟁입니다. 누가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느냐, 누가 지역 현안을 더 세밀하게 챙기느냐를 겨루는 자리죠. 그런데 실제 선거판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견제와 공방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특히 첫 합동 토론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무대는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톤과 캐릭터, 공격 포인트, 수비 방식이 처음으로 강하게 각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라는 상징성 큰 자리에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정책 경쟁과 함께 신경전도 함께 벌였다는 건 당내 경선이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제 힘겨루기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쪽은 상황이 더 어수선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싸고 극우 유튜버 추천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용이 격화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경선 갈등 정도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 추천 의혹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선 문제를 넘어서 당의 정체성과 후보 검증, 추천 과정의 투명성 논란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는 민감한 소재입니다. 대구시장이라는 자리 자체도 상징성이 큰데 여기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면 내부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공천을 두고도 사퇴와 삭발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선거철에 사퇴와 삭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분위기가 얼마나 격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갈등이 말싸움 수준을 넘어 상징적 행동으로까지 번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반발이 커도 공천 책임자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분간 긴장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서 국제 정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결국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가격, 물류비, 원자재의 비용, 전반적인 생산 부담까지 차례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주문했다는 건 상황을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내 경제와 민생이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력 대응이라는 표현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두 부처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 전체 역량을 집중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련 소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전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법적 제약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국제정치의 복잡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일본은 국내 법적 제약을 이유로 선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군사적 관여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일본의 유보적 태도가 맞부딪히는 지금 그림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와 제약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쟁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해결료 농축 능력을 무력화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집속탄 공격과 에너지 시설 보복으로 맞서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조기 종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은 강한 보복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전 가능성보다 오히려 충돌 확산 우려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료 농축 능력 무력화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중대한 군사적 주장인데 여기에 집속탄 공격과 에너지 시설 보복까지 맞물리면 긴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은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세게 누르려 하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갈등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습 이후 이란이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충돌로 남지 않고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상 중동 전체 에너지 공급망과 지역 안보가 흔들리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전쟁이 특정 국가 간의 군사 충돌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시설까지 끌어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표현이 매우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 여파는 당연히 경제로 이어집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면세유에 의존하는 농어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추로와 농업 생산 활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큰 산업과 금융시장만 흔들리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농어민들처럼 연료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현장부터 타격이 크게 옵니다. 면세유에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유류비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이니까요. 추로 비용이 뛰면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농업 생산 활동 역시 기계 운영과 운송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를 흔들고 그 유가가 다시 농어민의 일상적인 생업을 압박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책 충돌 구조입니다. 여당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원과 대응이 늦어지면 현장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반면 야당은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 논의는 필요성 자체보다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투입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이고 환율도 소폭 하락하며 시장이 진정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숨 돌릴 만한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유가 상승이라는 두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도 소폭 하락했다고 하니 시장이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 안심 국면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되는 흐름이라는 표현 그대로 급하게 흔들렸던 심리가 조금 가라앉고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만한 장면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에너지와 산업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고리 2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원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뉴스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 자체로 우리 원전 역사에서 하나의 시대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리 2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해체, 다른 한쪽은 재가동입니다. 이 두 흐름이 나란히 보도되면 당연히 원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더 중시할 것인지, 안전성과 수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해체와 재가동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러 질문이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한 시설 운영 소식이 아니라 향후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사회 이슈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 등 주요 사회 이슈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묵직한 분야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은 정치와 권력, 사회 영향력 문제와 맞닿아 있고,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은 역사 인식과 인권, 사회적 상식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기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의혹이 떠도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법적 절차와 사실 규명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조사 결과나 법정 공방에서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안타까운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침착함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해 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버스를 덮친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심폐소생술로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무거운 소식이 많은 하루에 그래도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주는 대목입니다. 사고 자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승객들이 당황해서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심폐소생술까지 이루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몇 초, 몇 분 사이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침착함과 행동이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교통 소식도 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숫자부터 어마어마하죠. 최대 26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 공연 하나가 사실상 도시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로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운행까지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 자체가 상징성도 크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인데, 여기에 BTS 컴백 공연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인파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그 일대에서 이동하시는 시민들도 교통 혼잡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입니다. 절기춘분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춘분이라는 말만 들어도 계절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오죠. 낮에는 포근하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기온차가 큽니다. 이럴 때 옷차림 잘못하면 오전에는 춥고 오후에는 덥고 저녁에는 또 서늘해서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당정청이 조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해체 수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은 첫 합동 토론회에서 정책 경쟁을 벌이면서도 서로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극우 유튜버 추천 의혹과 충북지사 공천 갈등으로 내홍이 격화됐고, 사퇴와 삭발 등 잡음 속에서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전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했지만, 일본은 법적 제약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결용 농축 능력 무력화를 주장하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란은 집속탄 공격과 에너지 시설 보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습 이후에는 이란이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갈등이 퍼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면세유에 의존하는 농업인 부담이 커지고 추로와 농업 생산 활동에도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당은 신속한 집행을, 야당은 검증 필요성을 내세우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급락했던 코스피는 반등세를 보였고, 환율도 소폭 하락하며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는 해체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고리 2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면서 원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 등 주요 사회 이슈 수사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에서는 화물차 바퀴가 버스를 덮친 위험한 순간에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심폐소생술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도로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 큰 혼잡이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절기춘분인 오늘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권의 격돌, 중동발 에너지 불안, 예상과 시장의 긴장, 원전과 사회 이슈, 대형 행사에 따른 도시 혼잡까지 정말 많은 층위가 동시에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이슈를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같이 해주시면 뉴스가 훨씬 편해집니다.